이렇게 정리해야죠. 네, x가 있는 건 x 넘기고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1이죠. 네, x가 없는 거 넘기면 여기는 a죠. 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해야죠. 네, 이렇게 해줘야죠. 네, 음,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a가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네, 그렇죠? x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a가 얼마야 되느냐 이 얘기지? 네, 그렇지? a가 1이면 어떻게 되죠? a가 1이면 0x는 1이죠? 네, 그럼 해가 모든 수겠지? 네, 그렇지? 이건 해가 모든 수야.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지? 여기는 0x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0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없잖아. 그치? 같을 수도 없고. 그러면 해가 없다죠?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뜻이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또 굳이 풀으라면 이거는 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수직선상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2를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나눠. 구간을 나누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둘 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둘 다 마이너스면 양수죠? 네, 그렇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양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는 없지? 그렇지? 네,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요구하는 거는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잖아. 네, 그렇지?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니까 이제 요거만 해줘도 되는데 만약에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거를 다 해줘야 돼.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1보다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A가 1일 때,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쭉 나눠서 해줘야 되겠죠? 부등식은 이렇게 쭉 해줘야 됩니다. 유리야, 이해되지? 네, 음, 자, 또, 없어요. 오케이. 자, 이제 부등식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부등식 230페이지. 부등식 1차 부등식. 이건 다 했죠? 개수가 문자일 때. 이것도 했죠, 여기? 연립부등식. 이것도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할 차례죠? 네, 239페이지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립부등식이에요. 연립부등식.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럴 때도 이 모양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A는 B는 C다. 자, 이것도 연립방 정식이야. 그럼 이거를 풀 때 뭐 A는 B다, A는 C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는 B는 A다, B는 C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C를 두 번 써서 C는 A다, C는 B다 이렇게 풀어도 되죠. 그렇죠? 식을 어떻게 세우든 상관없어. 네. 등식일 때는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근데 부등식일 때는 안 돼요.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이거를 가지고 연립부등식을 세울 때는 반드시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이렇게 해줘야 돼. 음, 만약에 A보다 B가 크고 B보다 A보다 C가 크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연립부등식을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잡으면 이거를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못 만들지? 네. 그치? 이렇게 못 만들어. 왜냐하면 B하고 C는 어떤 게 큰지 모르죠? 네.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 B하고 C는 어떤 게 큰지 몰라. 그러니까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유리야 이해 가죠? 네. 그래서 방정식처럼 아무렇게나 잡으면 안 됩니다. 부등식은 오로지 요거밖에 없어요. 연립부등식을 세우는 방법이 이해되지? 네. 그래서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세워서 각각을 풀어서 공통범위 구해라 이 뜻이죠. 음, 이겁니다. 자, 연립부등식. 1차 부등식을 풀어라. 연립부등식이네. A보다 B가 크거나 같고 B보다 C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줘야 돼? 이렇게 식두줄 세워야죠. 네. 그리고 공통범위 구해야 됩니다. 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2x 플러스 5. 그 다음에 2x 플러스 5보다 크다 3.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네. 각각을 풀어서 공통범위 구해야죠. 자, x 넘어가면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그럼 x 크거나 같다. 오른쪽으로 넘겼어요. 5 넘기면 마이너스 4죠? 유리야, 이게 좀 더 편하지? 네. 항상 선생님은 양수가 되는 쪽으로 넘겨요. x가 양수가 되는 쪽으로. 자, 이거는 5 넘어가면 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수직선상에 가능하면 꼭 나타내세요. 습관적으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비어있게. 이렇게 되죠? 뭐 이거는 그냥 바로 써도 되지만 항상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공통범위를 구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게 이해되죠? 네. 어. 자, 연립부등식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를 꼭 지켜줘라. 그래야 역도 성립한다. 자, 1번 9x-5 크다 5x 플러스 7 이렇게 5x 플러스 7 크거나 같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넘기면 4x 넘기면 12죠. x는 3보다 작다. 자, 밑에 거 넘기면 2x 작거나 같다. 넘기면 마이너스 8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거와 이거의 공통범위는 뭡니까? 수직선상에 그리면 하나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네. 그럼 공통범위는 여기죠. 네.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죠. 네. 음. 자, 2번도 마찬가지야.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2분의 x 플러스 1 크거나 같다. 3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3분의 1x 플러스 1 크다. 4분의
3x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괜찮죠? 네. 음. 자, 분모 없애는 게 낫겠죠? 네. 6 곱해서 그럼 3에다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6 곱하면 2x 플러스 6이죠? 2x 넘어가면 x,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3이죠. 괜찮죠? 네. 자, 이건 12 곱하겠죠? 그럼 4x 플러스 12, 그 다음에 12 곱하면 9x 플러스 15죠? 음. 5x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죠? x는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크다죠? 네. 수직선상에 그리면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크다죠? 3보다 작거나 같다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공통범위 여기죠? 네. x는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네. 어, 유리야 이해되죠? 네. 뭐 1차 부등식이니까 어려울 거 없죠. 밑으로 내려가서 한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79-1번.
아직도 안 됐어? 거의 다 했어. 음. 팔이요. 음. 얼마요? 팔이요. 다시? 팔이요. 8. 오케이. 자,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의 풀이야. 해가 네. 특수하다는 얘기는 해가 모든 수이거나 해가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연립부등식에서 특별한 경우는 대부분 해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자, 위에 거 풀었어요. 넘어가면 5x, 넘어가면 5,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밑에 거 풀었어. 넘어가면 7x,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 넘어가면 7,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인 건 뭐야? x는 1, 하나밖에 없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냥 똑같이 연립부등식 풀면 돼요. 마이너스 x 넘어가면 2x 크거나 같다 6,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x 넘어가면 2x 작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하나는 3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가 없다겠죠? 유리야 이해되지? 네. 이런 경우를 해가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쉬우니까. 뭐, 1번만 합시다. 쉬우니까, 1번만.
해가 없는 해가 거가. 없다? 네, 해가 없다. 맞습니다. 안 해줘도 돼요? 네, 오케이. 해 조건이 주어진 연립부등식. 앞에 나와 있던 그냥 1차 부등식은 안 나와요, 시험에. 네, 나오면은 이제 아까처럼 개수가 문자일 때 그게 하나 나올 수는 있는데 잘 안 나와요. 나오면 이제 거의 다 연립부등식에 나옵니다. 자, 연립부등식에서 해를 가질 때 이렇게 나왔죠? 해를 네, 가질 때. 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이거를 먼저 풀어보면 이건 풀리잖아. 모르는 게 없죠. 2x 넘기면 x고 마이너스 5 넘기면 7이죠? x는 7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렇죠? 네, x는 7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가 7이라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럼 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생겨야 되죠? 네, 그래야지 해를 갖겠죠? 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값이 7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해를 갖습니다. 자, x는 작다 넘어가면 1-3a지? 그러니까 여기가 1-3a가 돼야 되겠지? 유리야 이해 가죠? 네, 항상 그림을 그려서 푸세요. 중요한 거야. 부등식은 항상 그림을 그리세요. 수직선상에 그림을 그려서 꼭 따져봐야 됩니다. 선생님도 암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부등식을 풀 때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요. 왜 그러냐면 경계값 때문에 그래. 잘못하면 경계값에서 틀릴 수가 있어요. 자, 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1-3a는 7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7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아도 되는지를 꼭 따져봐야 돼. 네, 1-3a가 7하고 같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네, 그럼 공통범위가 하나도 없어. 그럼 안 돼. 그러니까 경계값을 꼭 따져줘야 돼.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려면 그려보지 않으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림을 꼭 그려서 따져보는 거야. 자, 그럼 이거죠? 마이너스 3에 넘어가면 3a 작다. 7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자, 연력부등식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반드시 수직선상의 그림을 그려서 풀어라. 그리고 1-3a가 7하고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경계값이라고 합니다. 경계값을 꼭 따져줘야 돼. 알겠죠? 이제 시험을 보고 오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1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이게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틀려오는 문제를 보면 거의 다 부등식에서 틀립니다. 그럼 부등식을 못 풀어서 틀리느냐? 그게 아니야. 꼭 경계값을 못 따져서 틀려. 그러니까 소홀히 하는 거지, 경계값을. 등호가 붙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꾸 소홀히 해. 그래서 아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꼭 거기서 틀려옵니다. 그래서 경계값을 꼭 따져줘야 된다. 자, 해가 없도록, 그건 아까도 해봤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81-2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수가 3개일 때,
A는 음,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까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계값이에요. 자, 네, 푸는 건 어렵지 않아. 위에 거 풀면 3x 넘어가면 3x는 3보다 작다죠? x는 1보다 크다야. 그렇지? 그럼 x가 1보다 크다니까 수직선상에서 자, 이게 1이야. 1보다 크다. 해 범위 안에 자연수가 3개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자, 자연수가 3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 자연수는 뭐겠어? 2, 3, 4 이렇게 3개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가 5야. 그럼 자연수가 3개니까 이거 3개가 들어가야 돼. 그럼 밑에 거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 사이에 써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네, 이렇게.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a는 4와 5 사이에 있죠? 경계값을 꼭 따져줘야 돼. a가 4여도 되는지 a가 5여도 되는지. 이게 까마니까 채워져 있으니까 a가 4여도 해는 3개죠? 여기 등호가 있어도 돼. 근데 A가 5면 5까지 포함돼서 해가 4개가 되죠? 그러니까 5는 포함하면 안 돼. 그래서 언제나 부등식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A가 4여도 되는지 5여도 되는지를 꼭 따져줘야 됩니다. 알겠죠? 부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경계값을 꼭 따져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자, 이제 연립 1차 부등식 활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활용. 문장을 식으로 고치면 되죠. 부등식을 표현하는 문장을 찾으면 되겠지. 연속하는 세 정수가 있다. 연속하는 세 정수가 있다. 세 정수의 합은 27보다 작다. 연속하는 세 정수를 x-1, x 플러스 이렇게 잡는 게 낫겠죠? 그래야 더하면 간단해지지? 그렇지. 가장 큰 수의 4배는 가장 큰 수의 4배니까 x 플러스 1에다가 4 곱한 거죠. 나머지 두 수의 합에 21을 더한 수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건 뭐야? 크거나 같다죠? 나머지 두 수의 합, x-1하고 x를 더한 거, 합에 22를 더한 수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또 새 정수의 합은 x-1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27보다 작다. 27보다 작다. 이거 풀으란 얘기지? 이해되죠? 유리아 식 세운 거 이해 가죠? 잘 안 돼? 괜찮아요. 괜찮아. 자, x 2개 넘어가면 2x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얼마? 4가 넘어가면 20에서 4가 넘어가면 16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죠? 네, 자, 밑에 3x죠? 3x는 27이니까 x는 9보다 작다죠? 네, x는 8보다 크거나 같고, x는 8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죠? 그런데 x가 뭐야? 정수죠? 그러니까 x는 얼마야 돼? 8이야 되죠?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8밖에 없죠? x는 8이야 돼. 그럼 앞에 거는 7이고 그 다음 건 9겠죠? 그럼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7이라고 해야 되겠네? 괜찮죠? 이해가? 잘 안 들려, 유리야? 틀려요. 왜 대답이 없어? 음. 어때? 이해 가니? 네, 음, 자, 밑에 거. 82-1.
82 위에 거는 쉬우니까 밑에 거 하나 합시다. 1차는 쉬우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자. 네. 82-2번 해보세요.
어때? 잘 안 돼? 네. 음, 시간 속력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거죠? 공식은 뭡니까? 공식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자, 언제나 활용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는 게 먼저야. 민성이가 집에서 여기가 집이야.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데 여기가 공원이야. 전부 몇 킬로다, 4킬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게 더 좋겠죠? 네. 처음에는 시속 4킬로, 4km per 시로 가다가 자, 중간부터 도중에 6km로 뛰었다는 거죠. 6km per 시. 45분 이상, 45분 이상, 그 다음에 55분 이하, 55분 이하, 이하가 걸렸다. 이 말이죠. 뭐가? 전체 걸린 시간이. 자, 뭘 물어봤어? 시속 4km로 걸어간 거리는, 요 거리는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모르니까 x 킬로미터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뭘까? 전부 4니까 4 마이너스 x 킬로미터겠죠? 유리야,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네. 자, 지금 시간이, 단위는 언제나 속력으로 맞추는 거야. 속력이 뭐야? 시간은 시야. 거리는 킬로미터야. 그러니까 속력으로 단위를 맞춰줘야 돼. 시간은 시로, 거리는 킬로미터로. 그러면 시간으로 맞춰야 되니까 이걸 뭘로 어떻게 해줘야 돼? 6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야 시간이 되죠. 그 네.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자, 여기는 속력이 얼마야? 4. 거리는 x. 그래서 걸린 시간은 4분 x죠. 그 다음에 두 네. 번째 거는 속력은 6. 거리는 4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되죠? 유리야, 선생님 식 쓴 거 이해 갑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 어떻게 하자? 60 곱하면 되겠죠? 60 곱하면 45. 크거나 같다. 자, 60 곱하니까 얼마니? 15죠? 네. 15x 플러스, 자, 60 곱하면 10이죠? 10에 4 마이너스 x. 60 곱하면 55죠? 괜찮죠? 네. 그래서 이거 풀으란 얘기야. 자, 두 개 x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x니까 5x죠? 플러스 40이네. 여기는 45, 여기는 55 이렇게 되죠. 그럼 5x는 40 빼면 5죠. 여기는 40 빼면 15죠. 그럼 x는 1이죠. 여기는 3이겠죠. x는 1km, 그 다음에 3km 사이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최대 몇 킬로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최대 3km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최대 3km다. 이렇게 풀면 돼요. 유리야 이해되지? 한번 써주시고.
Yes.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절대값 부등식입니다. 절대값. 우리는 뭐 이제 절대값을 중학교 뭐 1학년 때부터 쭉 했어요. 네. 그래서 절대값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죠. 네. 자, 정의가 뭐냐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야. 그렇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자, 원점 0이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여기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럼 거리가 3인 점은 마이너스 3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이 범위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봤어. 그럼 x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3보다 작죠? 그렇죠? 3이 되는 게 여기니까. 3보다 작은 거는 요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3보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x가 3보다 작은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이렇게 써줘야 돼.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사이범위라고 합니다. 사이범위. 어디와 어디 사이. 마이너스 3과 3 사이. 이 말이야. 네. 자, 사이범위. 그럼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3보다 크다 그럼 여기를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 있는 값들은 원점서부터의 거리가 3보다 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절대값 x가 3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고 x는 3보다 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커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등식에서 바깥범위라고 합니다. 바깥범위. 자, 이거는 사이범위, 이거는 바깥범위.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사이범위다 그러면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고 바깥범위다 그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야. 요걸 뭐라고 한다? 바깥범위라고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바깥범위다 그러면 어떤 얘기야? 바깥범위다 그러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어, 자, 요걸 바깥범위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한다? 사이범위라고 합니다. 사이범위. 그래서 절대값 부등식은 작다는 사이범위야. 이렇게 쓰는 거야. 항상, 항상 방정식의 두근이 오는 거야. 여기 있는 경계값은 언제나 방정식의 두근.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3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이 두근 사이. 이 두근 사이고, 그 다음에 크다 할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값들은 언제나 방정식의 두근입니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바깥범위라고 한다. 이렇게 쓰는 건 뭐라고 한다? 사이범위라고 한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계속 설명할 때 바깥범위, 사이범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이범위는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바깥 범위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시죠? 좀 적어주세요.
언제나 두근의 사이다, 두근의 바깥이다. 부등식도 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을 이용해서 사이다, 바깥이다. 다 했어? 유리야 다 적었어? 응. 아직 아니야? 적었어요. 다 적었어? 자,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값 부등식.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그럼 무슨 범위? 사입범위를 쓰는 거야. 사입범위. 이렇게 쓰는 걸 사입범위라고 합니다.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바깥범위.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걸 바깥범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오른쪽, 이거는 왼쪽. 그래서 양쪽을 다 써줘야 됩니다. 어, 이 얘기죠. 절대값 x가 a에서 b까지다. 이게 원점이야. 이게 a고 이게 b야. a에서 b까지다. 그럼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니까 여기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절대값이니까 양쪽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와 이 범위를 써줘야 됩니다. 그게 3번이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이제 풀어봅시다.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왔네. 자, 제일 먼저 뭐부터 본다? 여기부터 본다. 작거나 같다네? 작거나 같다면 무슨 범위? 사입 범위를 써라. 작거나 같다면 작다면 사입 범위. 크다네? 크다면 무슨 범위를 써라? 바깥 범위를 써라. 유리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사입 범위, 바깥 범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지켜줘야 됩니다. 작다면 사입 범위, 크다면 바깥 범위. 사입 범위는 어떻게 쓴다? 5-2x. 등호가 성립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돼. 네. 이렇게 쓰는 걸 사입범위라고 합니다. 자, 마이너스 2x, 5 빼면 마이너스 12, 5 빼면 2죠? 네. 자, x는 마이너스 2로 나눠야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호 바뀌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게 6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호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네. 이해되죠? 네. 이렇게. 자, 마찬가지야. 2번. 크다는 무슨 범위? 바깥 범위. 그러니까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작으니까 작은 거보다 작고 x 플러스 1은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는 걸 바깥 범위라고 합니다. 작은 거보다 작고 작은 수보다 작고 큰 수보다 크다. 큰 수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는 걸 뭐라고 한다? 바깥범위라고 한다. 그럼 x는 1 넘기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x는 1 넘기면 2보다 크다죠. 이해되지?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써줘야 돼. 오케이죠? 자, 중요한 건 뭐다? 사이범위, 바깥범위 잊어먹으면 안 돼. 작다면 사이범위, 크다면 바깥범위. 이거는 나중에 이제 2차 부등식을 배울 텐데 2차 부등식도 똑같아요. 그런 방법이. 유리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작다면 사이범위, 크다면 바깥범위.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넘어가서.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뭐 여러 개이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이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거는 일단 절대값이 0이 되는 값.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경계값이라고 하죠.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절대값 기호를 해결해 주는 거야. 절대값 기호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작다면 바깥범위, 크다면 작다면 사이범위, 크다면 바깥범위 그렇게 해줘야죠. 네. 그래서 2에서 구한 애를 합친 x의 값의 범위를 구한다. 공통 범위를 구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한 개가 있으면 둘로 나눠져. 근데 절대값 기호가 두 개 있으면 범위가 세 개로 나눠지죠. 경계값이 하나야. 경계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하나야. 그럼 구간이 두 개로. 경계값이 두 개야. 0이 되는 값이 두 개야. 그러면 구간이 몇 개로? 세 개로 나눠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절대값. 자, 다시 한번. 방정식, 부등식, 함수 다 똑같아요. 절대값이 하나인데, 여기에 x가 있는데, 여기도 x가 있네. 그럴 땐 어떻게 한다? 구간을 나눠줘야 됩니다.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 절대값 아니 음수일 때 항상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야. 절대값 아니 양수면 그냥 써주고, x-1 작거나 같다 2x. 그 다음 x의 범위 구해. x 넘어가면 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답이 아니라 구간을 나눌 때는 꼭 구간에 속하는 것만 답이야.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구간하고 어떻게 해야 돼? 교집합을 해줘야 돼. 자, 1이 넘어가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이거하고 교집합을 해줘야 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답은 뭘로 써줘야 돼?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간을 나눌 때는 언제나 구간에 속하는 것만 답이다. 자, 네. 2번도 마찬가지야. 자, 2번. x-1 음수니까 부호 바꿔야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2x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x 넘어오면 3x, 여기는 1이죠. 자, x는 3으로 나누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죠.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되니? x는 1보다 작다죠. 그럼 x의 범위는 이거와 이거 언제나 뭐 해야 돼? 공통 범위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속해야 돼. 그래서 x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 사이인데 여기가 또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답은 이렇게 됩니다. 복잡하죠? 네. 그렇죠?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x 플러스 2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 x 플러스 2 절대값 아니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줘야 돼. 양수면 절대값을 그냥 없애고 음수면 부호 바꿔야 됩니다. 이거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면 0이죠. 0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모든 수죠? 모든 수가 다 됩니다. x가 어떤 값이라도 0을 곱하면 0이죠. 모든 수가 다 돼. 그럼 모든 수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어떻게 해야 돼? 교집합해 줘야 돼.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하고 요거 교집합을 하니까 답은 뭐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야.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면 2x야.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반드시 구간을 나누면 구간에 속하는지 봐야 돼. 이거와 이거 공통범위 보야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공통범위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죠. 그래서 이거와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합집합을 해줘야 돼. 원래 모든 실수에서 다 봐야 되는데 구간을 나눠서 했잖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지 보려면 이거는 합집합을 해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범위 없죠? 그렇죠? 네. 이거와 이거는 공통범위 없습니다. 그럼 해가 없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해주는 겁니다. 유리야, 이해 가니? 네. 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절대값 부등식. 자, 부등식을 풀어라. 절대값 x-1 1에서 3까지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1에서 3까지라는 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에서 3 사이다. 요 사이란 얘기죠? 그럼 거리가 1에서 3인 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도 있죠? 양쪽에 있죠? 그래서 x-1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1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죠? 자, x는 1 더하면 마이너스 2, 1 더하면 0이죠. 자, 이거는 x는 1 더하면 2, 1 더하면 4죠. 그럼 이거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써줘야 됩니다. 합집합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0이다, 2에서 4다. 이걸 다 써주면 되죠. 이게 답이에요. 자, 이제 2번 볼게요. 2번. 절대값이 두 개일 땐 어떡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해. 절대값이 하나인 거는 조금만 연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값이 두 개일 땐 어떡할 거냐? 절대값이 두 개일 때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어주는 방법대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뭐를 설정한다? 경계값을 설정한다. 이거는 방정식 할 때도 했으니까 똑같아요. 푸는 방법이. 경계값을 설정한다.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이 경계값이에요. 자, 0이 되는 값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거는 x는 2고 이거는 0이죠. x는 0. 그 다음에 2번 경계값 순서대로 쓴다. 경계값 순서대로 쓴다. 왜 순서대로 써야 돼? 그래야 부호가 맞아 떨어져요. 부호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자, 경계값은 얼마입니까? x는 2, x는 0이죠. 그럼 경계값이 0일 때가 작으니까 0일 때를 먼저 쓰는 거야.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4보다 작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3번 수직선상에 경계값을 써주고 0, 2, 구간을 나눈다. 방정식 할 때도 했던 거죠. 경계값을 수직선상에 써주고 구간을 나눈다. 구간이 세 개로 나눠지지. 맨 왼쪽은 전부 마이너스, 가운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건 플러스 플러스. 한 칸 넘어갈 때마다 플러스가 하나씩 생기는 거야. 이거는 경계값 순서대로 썼을 때만 그래요. 그러니까 경계값 순서대로 꼭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4번. 이제 구간을 나누고, 자, 구간을 나누면 첫 번째 구간, x는 0보다 작다. 두 번째 구간,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세 번째 구간,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방정식하고도 똑같죠? 함수도 똑같습니다. 방정식, 부등식, 함수 푸는 방법이 다 똑같아. 자, 이제 구간에 따라서 뭐를 푼다? 방정식이면 방정식을 풀고, 부등식이면 부등식을 풀고, 함수면 구간에 속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는 부등식이니까 이제 부등식을 푸는 거야. 자, 이거죠, 식이. 자, x가 0보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둘 다 부호 바꾸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두 번째 구간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거는 플러스니까 그냥 써주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꿉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 4보다 작다. 세 번째 구간 4,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써주면 되죠. x 플러스 x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되셨죠? 자, 이제 부등식 푸는 거야.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2, x는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부등호 바뀌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구간을 나누면 언제나 해가 구간에 속하는지 봐야 돼. 구간을 나누면 어떤 문제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구간을 나누면 구간에 속하는 것만 답입니다. 자, 부등식도 이 해의 범위가 이 구간에 속해야 돼.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써줘야 돼? 쓸 때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두 개를 교집합해 줘야 돼요. 자, 두 번째 구간. 자, 이거는 이거 없어지죠. 0x죠. 2 넘어가면 2죠. 0x는 2보다 작다. x가 어떤 값이라도 다 성립하지. 모든 수야.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와 교집합을 해줘야 돼. 그래서 교집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만 답이죠. 이건 모든 수니까. 공통 범위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자, 세 번째 구간. x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 2x죠. 넘어가면 6이죠. 그러면 x는 3보다 작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가 구간에 속하는지 봐야 돼. 그래서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 해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가 이 세 개가 해야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합집합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세 개는 합해줘야 돼. 왜 그래? 모든 실수에서 다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 구간을 나눠서 세 가지로 계산을 했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다 보려면 세 개를 합해줘야죠. 그래서 요거 세 개는 합집합을 해준다. 자, 합집합을 해주면 세 개를 합한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데 여기 연결되죠. 0부터 또 2까지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2가 또 연결되죠. 그래서 3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해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답이야. 자, 오늘 배운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야. 자,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 책에도 있지만 한번 연습해 주세요. 유리야. 쭉 한번 연습을 해 주시고
자, 절대값 두 개 쓸 때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 다 나옵니다. 경계값 설정하고 경계값 순서대로 쓰고 수직선 상에서 구간 나누고 부호를 결정하고 구간에 따라서 절대값을 없애고 부등식을 풀고 구간을 나눴으니까 구간에 속하는 것만 답이고 교집합 해주고 전체는 합집합 해주고 다 했어요. 음, 오케이. 괜찮죠? 네. 오늘 절대값까지 했습니다. 다 끝났네, 그지? 다음 시간에 요거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갈 거야. 네. 되셨죠? 오케이. 자, 우리 조금 선생님이 좀 빨리 나가려고 해요, 지금. 이게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다 연습을 했으니까 진도로 좀 빨리 나갑시다. 이거 어디까지 했지? 유리야? 라이트 쌤이요. 라이트 쌤. 126까지요. 126페이지까지 했어요? 네. 6까지. 그러면 7번부터 하면 되겠죠? 127, 8, 9, 10, 11, 12, 12까지 하겠습니다. 네. 1차 다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2차 합시다.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